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음식료, 담배, 건기식 업종 담당하고 있는 심은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해 그 업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계획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최근에 섹터 자체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좀 섹터에 대한 업황을 앞두고 좀 혼재되어 있는 우려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황을 보시면 2009년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국면으로 좀 업황이 접어든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냐를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2009년 대비해서 영업 환경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9년처럼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영업 환경을 한번 그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좋았던 시점이고요. 그래서 곡물가가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가 부담을 그 정부가 물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판가 전가를 거의 못하게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당연히 업체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고요. 지금 2021년을 보시면 곡물가를 포함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커머디티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판가 인상이 사실상 좀 많이 가시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2009년 대비해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곡물가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환율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곡물가가 보시다시피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강세인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환율을 감안해서 이제 곡물 투입가를 좀 다시 추정을 해보게 되면 원맥이랑 대두 정도는 사실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판가 인상한 업체들을 보시면 원맥이 이제 밀가루의 원재료로 쓰여가는 곡종인데요. 그래서 제빵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중에서도 이런 밀가루 쪽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판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분기 정도 들어가게 되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도 아마 좀 판가 인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환율이 일정 부분 좀 옵셋을 해주는 것이 있고 더불어서 2009년과는 반대로 지금은 좀 그래도 판가를 좀 인상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과거처럼 그렇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해외 비중이 우리나라 음식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3사를 보시더라도 2009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50% 이상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유의미하게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국내 말고도 지금 해외에서 플레이를 상당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가? 저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가 전반적으로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좋아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일제당을 작년에 좀 강하게 말씀드렸고 올해 들어서는 더불어서 오리온과 롯데칠성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제당부터 올해 사업계획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심플합니다. 식품이랑 바이오 이 두 축으로 지금 회사가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안지라는 미국 업체를 인수를 했고 이 부분들이 올해 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쉬안지라는 로컬 업체를 인수한 까닭은 제일제당의 어떤 채널을 처음에 이제 입점을 하려고 할 때 관련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채널은 사실 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채널들도 많이 있는데, 쉬언즈가 이 로컬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채널에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쉬언즈 채널의 제일제당의 제품을 같이 조금 태워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시너지를 아마 낼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실제로 지금 회사의 어떤 계획 하에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연초 들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바이오 쪽이었는데요. 제일제당이 기존에 하던 바이오 사업부는 사료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제이고요. 이 안에 속하는 어떤 라이신이라던가 트립토판, 메치오닌, 이런 이제 첨가제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이제 제일제당이 새롭게 발표한 건 뭐냐면 화이트 바이오라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쪽 화학 제품을 대체하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기로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글로벌리 바이오 플라스틱 캐파 현황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화학 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대체제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리 캐파는 대략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취합해서 봤을 때 2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 내에서도 제일제당이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PHA라는 것을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PH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내 비중이 2%가 채 안 되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좀 커질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2021년 기준으로 저희가 대략 이제 스터디해본 결과는 글로벌리 한 8만 톤 정도 좀 추산이 되는 것 같고요. 제일제당은 올해 연말까지 5천 톤 정도의 PHA를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초 들어서 제일제당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였냐면 시장에서 이 업체랑 많이 비교를 하셨어요. 다니머라는 미국 업체인데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현재는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PHA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캐파 1등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제 친환경 같은 것들로 어떤 사업 부분들이 좀 분류가 되면서 관련 수급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제당까지도 어쨌든 PHA를 올해 5천 톤 가까이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하니, 다니머가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연초에는 6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6조까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제일제당도 이런 부분들을 아직 5천 톤이기는 하지만 제일제당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제 시장에서의 좀 의견들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제일제당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연말에 이제 5천 톤 증설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출을 내기까지는 앞으로 한 1년 이상 더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반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올해 대형주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리온의 이제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70%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중국 음식료 업체들의 올해 매출 성장 전망을 보시면 오리온이 사실 평균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중국에서 상당히 오리온이 사업을 잘 해줬지만 올해도 상당히 좀 잘 해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기존의 과자 이외에 양산빵이라던가 견과류 같은 것들도 이제 새롭게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은 이제 춘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저희도 예전에는 설날에 이제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주고 받았던 걸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이 설날에 이런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절 휴가를 저희가 보통 연간 한 300억에서 크게는 500억 원 가까이도 좀 추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춘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실 매출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더 붙느냐 덜 붙느냐, 물론 이제 작년에 붙느냐 올해 붙느냐의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 춘절이 조금 늦어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춘절 휴가가 붙었고요. 내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또 춘절이 빨라서 올해 4분기가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사실은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작년에 이제 JV 시작한 타오키노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라인업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캐파가 뭐 그렇게 막 빡빡한 상황은 아니에요. 가동률이 사업 보고서 보시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완공 목표로 해서 상당히 좀 크게 캐파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아마 이 캐파가 증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유럽으로도 좀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계속 해외에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해도 다양한 좀 노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평균 밸류에이션을 한 22배 정도 좀 받고 있는데, 오리온이 뭐 15배에서 16배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성장률 자체가 올해 중국 음식료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리온이 주가의 업사이드 룸이 더 좀 클 것이다 해서 저희는 대형주 탑픽으로 최근에 이제 오리온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냈는데 중소형주 쪽에서는 지금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롯데칠성은 올해 조금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정부의 주류산업 규제 완화 방안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 첫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 정도가 좀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타 제조기업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 제조를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주류 제조 시설에서 이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맥주 가동률이 가장 낮은 롯데칠성에게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롯데칠성이 맥주 전체 캐파가 매출 규모로 보시면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2020년에 대략 한 600억에서 700억 원 정도 맥주를 팔았으니까 평균 가동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라는 브랜드가 처음에는 많이 좀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갈수록 조금 매출이 정체가 되면서 3천억 원까지 과연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많이 생기면서 주가도 이제 2015년, 16년경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롯데칠성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OEM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보셨던 게 아마 곰표 밀맥주 OEM을 롯데칠성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마 빠르면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곰표 OEM을 하게 되면은 가동률이 저희는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기사를 보시면 제주 에일맥주랑도 뭐 JV를 맺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당장 제주 에일맥주에 OEM을 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거를 충분히 열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기만의 어떤 맥주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만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랑 롯데칠성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딜이 이제
승낙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30% 이상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것들도 아마 이제 맥주 공장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성 음료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은 올해 이제 맥주 가동률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롯데칠성 맥주 쪽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것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음료 판가 인상도 했죠. 그래서 5% 정도 탄산음료 판가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업체는 이렇게 오리온 포함해서 이제 제일제당, 롯데칠성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일제당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바이오 쪽이, 그 PHA 쪽이 부각을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완즈와의 시너지 같은 것들을 기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단기 조정 이후에는 다시 좀 주가가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 메리트도 있고 올해 좀 사업 계획을 보시면 기대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